리모델링 전에 내 보험을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도록 하죠. 우선 큰 틀로는 보장의 크기가 있을 거고요. 보장의 범위가 있을 거고 보장의 기간, 보험료 납입이 있으실 건데요. 우선 보장의 크기에는 치료비 외에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보장의 범위에는 암 보험뿐만이 아닌 다른 2대 질환에 관한 질병이 같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장의 기간에서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으로 인해서 길어지는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시는데 내가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 만료가 되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험료 납입은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그 진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가족 보장과 큰 병 보장, 의료 보장, 간병 보장, 마지막으로 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가족 보장에서는 가장이 책임 기간 동안 사망 보험금은 충분히 가입이 돼 있는지, 큰 병 보장은 100세 시대에 맞게 큰 병에 대한 보장 크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의료 보장은 유병장수 시대의 의료비는 걱정 없이 보장을 받고 있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시고, 간병보험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간병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운전자, 치아, 상해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까지 꼼꼼하게 보장을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황금희 전문가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보험 리모델링이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냐. 보험 가입은 정말 많이 할수록 좋겠죠. 많이 할수록 진단금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과 처해 있는 상황,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보험 가입이 정말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는 않은지를 보시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꼭 리모델링이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CI 보험 이런 거를 갖고 계셨을 때 혹시 내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하셨을 경우에 비갱신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의 보험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전문가님께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주성 선생님, 보통 전문가들이 보험을 점검할 때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하나요? 우선 점검을 받으실 때는 그 보장 분석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진단 받으실 때는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가족의 변화, 즉 가족력이 있으십니다. 또 직업 등 위험의 변화도 있으실 거고 질병 및 사고 등의 경험도 있으실 건데요. 이런 네 가지를 종합을 한 다음에 현 시점의 보장의 크기와 범위, 기간, 거기에 보험료가 적절한지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장, 보험, 분석 진단을 꼭 좀 먼저 받아봐라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면 우리 항상 처방도 받죠. 처방 전까지도요. 황금희 선생님, 그래서요. 보험 또한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는 처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방을 좀 내려주실까요? 네, 일단 진단을 보장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처방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 진단을 잘 받으셨으면 처방을 직접 받고 즉시 또
그 처방에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 하셔야 효과가 더 큰데요. 일단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가입한 보험에 보장 범위가 정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 보장 범위가 정말 충분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지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하고요.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내는 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내고 있는 돈이 그래도 나한테 나중에 보험금이나 보험료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지금 4가지 경우를 한번 보시고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방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런 생각 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방 받았으니 구체적인 좀 리모델링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좀 보험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이주정 선생님이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보장 분석과 리모델링 과정을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가입 보장 유형 분류가 있을 거고요. 보장 분석이 있을 거고 리모델링이 있고 제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기가입 보장의 유형 분류에는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생명보험에는 일반 종신보험이 있고 CI 보험이 있을 거며 소득보장형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험, 변액연금보험이 포함이 돼 있으시고요. 거기에는 손해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이 거기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장 분석 단계가 되는데요. 4단 분석과 분석 후 진단으로 나눠지는데 4단 분석에는 보장의 금액, 그리고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보험료 수준으로 나눠지고요. 분석 후 진단은 해지, 유지, 감액, 증액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실 건데요. 제한 상품을 제한을 하게 되고 제한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드리게 되겠죠. 대체 가능 담보 설계도 가능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한을 설명을 들으시게 되는데 이 제한 설명을 들으실 때는 제한 효과 설명과 설명 후 클로징이 들어가시는데 제한 효과 설명에는 리모델링의 전과 후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의 설계에 대한 장점을 듣게 되십니다. 설명 후 그 미션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나쁨에 대한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가 받으시게 되고요. 선택 시 얻게 되는 경제적, 정서적 효용을 시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험을 뭐 해지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2가지 뭐 갈림길에서 고민이 많으실 때 전문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우선은 기업에서 환경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처럼 보장 분석에서도 스왓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강점과 양점,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소를 구분해 유형을 나누어서 대응해 드리는데요. 유형별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살펴보면 유지, 감액, 해지 대체, 증액 신규가 있습니다. 유지 부분에서는 과거 병력이냐, 현재 병력이 있는 경우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규 가입 시 보장 범위의 축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지가 된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선 판단을 하게 되고 감액 부분에서는 사망 보험이 과도한 경우인지 아니면 보험료 수준 소득 대비 7%에서 8% 이상이 되시는지 중요도 떨어지는 담보에 중복으로 보장이 가입이 되시는지 보험 가입 종목이 다수인 경우인지를 감액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해지 대체 부분에서는 중복 보장이냐, 목적성이 전혀 다른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느냐, 상품 이해가 잘못된 경우인지, 갱신형 담보가 다수 많은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고, 증액 신규 부분에서는 적은 보장 금액이었을 땐 증액을 해드리고 있고요. 짧은 보장 기간 같은 경우는 신규로도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장애, 후유장애 보장이 없을 시에도 저희가 그거를 신규로 증액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알겠습니다. SWOT 분석 세세하게 좀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주로 받아야 되는지 황금희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될까요? 네, 리모델링 받으시는 분들의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가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다 보면 내가 받은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해 줌으로 인해서 재테크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보장이 너무 작아서 꼭 필요한 보장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만 가능한 상태인 분들은 꼭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60세, 70세, 80세 만기신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00세 시대 보장으로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만 추가로 내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험을 꼭 리모델링 받으셔서 내가 지금 보험료 내는 거에 대비해서 좀 줄여서 재테크나 투자로 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이거나 보장 기간이 좁거나 그리고 또 중복되고 있는 보험료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분들은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좀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 줄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님, 네. 이럴 때 좀 꿀팁 없을까요? 보장 영역에서 보험료 줄이는 꿀팁은 크기, 범위,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보장의 크기가 커야 된다.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된다. 그다음에 보장의 기간은 길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적절히 보험 리모델링을 요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컨택을 하셔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성 전문가님께서도 또 다양한 꿀팁이 있다고요? 네, 앞서 들으셨던 꿀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꿀팁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단기간의 보장은 갱신형 보험이 좋으시지만 오래 보장받으시는 보험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하나의 꿀팁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같은 보험료에 많은 보장, 저렴한 보험료에 같은 보장, 저렴한 보험료에 많은 보장으로 요 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보험 가입하시는데 좋은 팁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